최근에 거래된 건물이 있어요.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같이 분석해보는 개발 분석 시간입니다. 이미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 이게 아니고 매매만 된 건데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저거 내가 샀는데 라고 하면 개꿀인 거고 진짜 대박이야. 네, 그게 아니고 아직 미래를 모르는 거를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실제 거래된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일단 위치가 어디냐? 신천입니다. 아래쪽에 새마을 시장이 있어요. 그쪽에 위치한 물건이고 잠실 세내역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대로변은 현재는 학원가로 자리를 잡았죠. 얼마에 거래됐냐? 그 용도 지역은 전부 2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종의 실거래가들을 가져온 거고 별표 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지 이번에 실거래가 됐는데 33평짜리가 평당 5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 약 15, 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천 메인 상권이 있는 쪽은 시세가 꽤 세요. 평당 8, 9천만 원대를 하는데 뒤로 한 두 블럭째 들어오면서 상가 주택쯤으로 개발을 할 만한 그런 곳들로 들어오면 비싸면 5, 6천만 원대, 싸면 4천만 원대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한 블럭씩 갈 때마다 1,000만원씩 떨어지네요. 요 물건은 이제 4,900에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샀습니다. 이 대도로변 석촌호수로의 첫 번째 이면이고요. 두 번째 공원 바로 앞입니다. 잠실 세내 상권은 여전히 활발하죠. 여기 지금 로드뷰 안 보이는데 보이세요? 새마을 시장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매매사례 건물이 딱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은 이런 느낌이에요. 오래된 구분 상가 건물이 하나 있고 상가 주택 같은 게 하나 있고 1층 정도의 상가 깔려 있는 그런 물건인데 이 물건이 거래가 된 겁니다. 공원 출입구 앞. 이건 영구뷰네, 영구뷰. 지적들을 자세히 보면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것만 보면은 얘기한 게 계속 응용되는데 땅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땅이 좀 세로로 길기보단 가로로 길고요. 접도면이 짧고 그나마 다행인 건 6m 도로를 접하고 공원 바로 앞이다 라는 거고 이게 33평이잖아요. 그렇죠. 땅이 좀 작아. 몇 종이죠? 2종입니다. 용적률은 200%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250%로 상향을 해줬죠. 요거를 이분이 리모를 할지 신축을 할지 모르겠으나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250%까지는 먹을 수 있는 느낌이고 건폐율 같은 경우는 60%죠. 33평인데 20평 정도만 요렇게 깔려가겠죠. 여기서 개발 방향을 살짝 얘기해봐야 되는데 저는 방향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를 한 대로 끊을 것이냐 두 대로 끊을 것이냐. 빵대로 끊기엔 너무 아깝다. 여러분 근생이 주차 대수를 0대로 기획을 하려면 연면적을 40평 이내로 끊으면 가능합니다. 보통 근생 같은 경우는 40평당 주차가 한 대죠. 19평을 해버리면 0.49대라서 주차가 필요 없게 돼요. 필지가 더 작으면 용적률 남은 거 버리고 19평만 해서 주차 없이 하자 뭐 그런 전략도 많이 쓰는데 40평 한 대 미만일 때는 0.99대까지 증축이랑 헷갈렸네요. 33평이니까 일단 한 대는 될 것 같고 용적률 200% 기준으로 하면 66평이면 1.6대 정도 되니까 주차 대수가 두 대가 돼요. 조금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60평까지만 짓는 거죠. 1.49대로 주차 한 대로 맞추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안은 용적률을 풀로 쓰자. 대략 80평 정도 됩니다. 연면적이 지상만 했을 때 1층에 주차를 한 대만 놓고 나머지는 먹자 이런 전략이죠. 이렇게 되면은 1층을 많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60평이니까 실제 국가에서 준 80평만큼 지어도 돼라고 했는데 20평만큼은 손해보는 거죠. 국가에서 용적률 상향해줘 80평 먹을게 그러면 두 대죠. 근데 조그만 33평 땅에다가 주차를 두 대를 하면은 1층에 상가를 놓기는 애매할 수도 있다. 이게 6m면 주차가 12m 나올 것 같고요. 8m 8m 정도 나올 것 나오지 같아요. 않을까? 주차가 한 요렇게 될 것 같고 3m라고 치고 대진의 공지도 있으니까 5m가 남네. 건물이 요렇게 깔고 앉고 그렇게 해야 4층 가면 또 일조권을 맞으니까 건물을 남측에 붙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1층이 20평 먹는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넣어놨습니다. 건폐율이 20평 아니야? 21평 정도 나옵니다. 정확히 하면. 한 18평, 20평, 20평. 60평이잖아. 여기 2평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놨냐. 옥탑도 면적에 잡아놓고 증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여기 60평까지만 했잖아요. 1.49대로 해서 한 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1차로 신축을 해. 추후에 2차로 증축을 하는 거지. 증축을 할 때 플러스 19평만 하는 거야. 19평은 주차 빵대만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임장머신이 2평이면 계단실도 못 만들거든. 굳이 2평이라도 4층을 하자라고 한 게 수평 증축을 하면 되거든. 18평 정도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신축해서 준공이 나고 나서 2차 증축 신고를 19평으로 하면은 풀로 갈 수 있으니까. 생각해본 컴팩트 아닙니다. 지하가 없고 주차가 한 대이나 최종적으로는 몇 평이 되는 거지? 80평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1차로 80평을 신축을 했을 때는 주차가 두 대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60평으로 갔다가 2차로 증축을 해버리면 한 대인데 80평을 했어. 그렇죠. 1층을 더 쓸 수 있다. 한 번에 가고 싶어하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치. 증축하고 공사 어렵고 그러면 지하도 파고 이렇게 가는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5층을 해도 되고 주차가 두 대면 100평까지 쓸 수 있거든요. 아까 80평 아니야? 그러니까 20평이 또 남죠. 연면적. 이걸 지하에 쓰는 거지. 2.49까지니까. 그러면 땅이 33평인데 용적률 250%까지 먹을 수 있잖아. 오세훈 시장이 보너스 줬죠? 그러면 80평까지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뭐죠? 용적률이죠. 지하를 뺀 지상층만 80평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이 33평이면 지하를 팔 때 CIP도 받고 토목공사를 하면은 보통 70%는 먹을 수 있습니다. 지하를 20평 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5평, 20평, 20평
25? 하면 5층까지는 가야 돼요. 1조가 펴진다는 거를 가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25. 여기 하나 더 해야겠네. 여기 5평 하든지. 어쨌든 지상층을 다 합쳐서 80평으로 만들고 지하가 20평이잖아. 합쳐서 100평이고 100평. 40평으로 나누면 한 2.4 X대 되니까 두 대로 주차를 해서 연면적을 한 번에 갔을 때 그러면 된다. 여러분 같으면 1안 2안 뭐 하겠어요? 1안 하겠다. 그 지하 빼고는 훨씬 이득이죠. 이게 현실성이 있냐?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만 더 가면 여기에 토지 스펙이 똑같아요. 33평에 가로로 긴 이 땅에 사옥과 매장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1층 지하가 카페였던 것 같고 2, 3층이 사무실 겸 교육장이었고 4층이 옥탑이 또 잡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면 32평이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용적률을 165%만 썼고요. 주차를 두 대로 했습니다. 대표님이 그린 대로 이쪽에 주차가 있고요. 요 5m 부분에 건물이 있습니다. 주차가 두 대가 돼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어차피 직각으로 깊게 들어가니까 한 대나 두 대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1층 면적이 12평입니다. 요런 식으로 지으면 되고 송파 쪽에 카페 교육하는 데가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수요도 잘 잡은 것 같고 이분 등기를 뗐을 때 집 주소가 건너편이었습니다. 요런 수요도 있고 이거 건축비까지 해서 한 20억짜리 프로젝트예요. 내 돈 5억 가지고 할 수 있고 요렇게 지으면 된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하를 파고 풀로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요. 연면적이 100평이니까 공사 면적은 대략 한 120평? 서비스 면적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토목공사도 있으니까 900만 원. 한 11억 정도 나올 겁니다. 부대 비용 4억 정도 하면은 대략 30억이네요. 토지 추정가는 20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공사비 대출 포함 한 18억 정도 땅값 수준 받는다고 치면 보증금 임대 안 놓는다고 했을 때 대략 10억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대출에 대한 이자가 금리 3.5% 기준으로 대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면적이 100평이잖아요. 10만 원에 만약에 놔도 월세가 1,000원 들어오고 임대를 안 놓고 실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500만 원이 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송파에 100평짜리 건물을 통으로 쓰는데 월세가 500인 거예요. 임대를 만약에 논다라고 하면은 최소 1,000만 원을 놓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증금은 그냥 1억만 받읍시다. 임대로 세팅할 경우에 실투자금 한 10억 정도 묶인다. 475만 원이 남는 거죠. 계산을 하면 5.2%짜리 끝났어요. 실투자금 11억 원 대비. 월세 1,000만 원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건물만 잘 지으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캡레이트도 4.1%. 근생 건물인데 순수한 자산 수익률이 4%가 넘는다? 성공입니다. 송파에서 3% 중반에는 팔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샀다고 보고 있고요. 더 많은 사례를 보고 스스로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26년 1월에 첫 정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500원만 내고 결제해놨다가 오프라인으로만 합니다. 다 완강을 하시면 10만 원 돌려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에는 멤버십 전용이고 실패 사례 얘기할 겁니다. 논현동에 30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반 이상 날린 사례,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됐는지, 건물을 지은 시공사가 들으면 알만한 시공사예요. 그 다음에 이달의 매물 논현동 걸 갖고 왔는데 갑자기 팔렸어요. 요거는 24K 분들한테만 공개를 하고 성북구에 개통 예정인 초역세권 준주거 60평 땅인데 25억짜리 잠시 후 2부에서 호스텔로 대수선하는 거 또는 신축하는 거 매입 가능한 로컬 부동산까지 소개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월간 황금돼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배포를 할 건데 비밀번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인터넷에 없는 매물들이 있죠. 강남 빌딩 중개업소가 아니라 로컬에도 있고 수며 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황금돼지 멤버십은 3개 등급이 있습니다. 14K 등급은 회원 전용 영상을 통해 임장 지역의 단점 및 매물에 대한 적나라한 원가 및 수익률 등 사업성 정보를 보실 수 있으며 회원 전용 라이브를 통해서는 투자 실패 사례 및 이달의 추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18K 등급은 매월 금액대별 추천 매물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제공해드리며 임장 컨텐츠 및 유료 라이브 PDF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24K 등급은 회원 전용 채팅방을 운영하며 상시 소통이 가능하고 본인 관심 또는 보유 건물에 대한 1:1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리스크는 낮추면서 성공적인 건물주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